회사 소개, 제품 소개, 채용 정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레지니우스 카비는 의료기기, 수액제 개발, 자가수혈 및 임상 영양의 전문 치료제를 제공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로 기업의 철학은 생명 존중으로 필수 의약품 및 기술을 제공하고 환자를 돕고 직면한 어려움에 최선의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병원 내의 중환자, 만성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인퓨전 테라피, 영양수액제 공급하기 위한 의료기기 등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혈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프레지니우스 카비는 체열 및 혈액 처리, 수혈 의학 및 세포 치료를 위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레지니우스 카비의 본사는 독일의 세계적인 헬스케어 그룹인 프레지니우스 자회사로 누트리션 및 인퓨전 테라피 분야의 선두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프레지우스 카비 본사 CEO는 마이클 센이고 설립일은 1942년이고 위치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위치한 마을의 베드 함부르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레지우스 카비 코리아 대표는 박주호이고 설립일은 2000년 9월 1일 한국에 진출하여 국민 건강을 위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는 중소기업이고 사원의 수는 105명, 위치는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문로 69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6개가 있으며 첫 번째 고객 우선주의는 제품 개발, 제품 배송, 고객 지원 등 기업 운영의 어떠한 분야에서든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기대가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품질은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최상의 품질을 약속하고 제품의 연구 개발 및 제품 생산부터 영업 마케팅까지 자사의 모든 경영 체제는 최상의 품질로 달성하여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직은 우리는 모든 약속과 행동은 철저한 기준을 도덕성과 행동 규범의 바탕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사 직원들, 협력사, 공공기관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진실되게 처신함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협력. 우리는 서로를 파트너로 존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사의 목표를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전념해야 모두 함께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창의성. 우리는 고객의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방법과 더 좋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우리의 독특한 전문 기술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모든 중환자 및 만성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진보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마지막은 열정과 약속. 우리는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전념하고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가치를 창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12년에는 주사제, 혈청제, 비용 연구를 주제품으로 하여 닥터 이 프레지니우스 제약회사가 성립되었고 1999년에는 의약품 사업부가 인퓨전 솔루션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프레지니우스 카비가 탄생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고 2004년에는 남아프리카 체코를 인수, 2005년에는 포르투갈 회사를 인수하였고 2006년에는 아르헨티나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일본 쿄리사를 인수하여 혈장 교환을 하였고 2008년에는 북미 시장 진출을 하였고 2012년에는 수혈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기업인 펜월사를 인수하였고 수혈의학 기술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전 세계 약 160개국 진출하였고 32,000여 명의 임직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유럽의 첫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출시하였고 2022년에는 오로라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레지니우스 카비는 계속 성장해 나고 있습니다.
프레지니우스 카비의 매출액은 2020년 기준으로 718억 1,030만 원이고 1.6% 성장하였고 영업이익은 25억 8,059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4억 9,962만 원입니다. 회사 관련 기사입니다. 프레지니우스 카비는 수술 환자의 영양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고 하였고 프레지니우스 카비 코리아 프레주비는 국내 환자용 식품 시장에 도전하였다고 합니다. 제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오로라 기기로 이 제품은 원심 분리 방식 자동 혈액 성분 분리 장치로 혈액의 혈장 성분을 일부 추출하고 나머지 혈액 제공자에게 돌려주는 원심 분리 방식 기구로 분리된 성분은 혈장 분리 교환법을 사용합니다. 자동 혈장 분리 교환 시스템으로 헌혈자에게 받은 혈액은 회전각 막 필터를 사용하여 혈장을 분리해 수혈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혈액 성분들은 헌혈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시각적인 프롬프터 및 정맥 제어 기능은 모든 사람에게 이 절차를 편안함을 느끼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로라 기기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LCD 터치 디스플레이이고 두 번째는 스탑 버튼, 세 번째는 레저벌 모니터 시스템, 4-1은 혈액 크램프, 4-2는 재주입 셀 크램프, 4-3은 혈장 크램프, 4-4는 식염수 프로토콜, 5번은 무게 측정 거리, 6번은 공기 감지 어셈블입니다. 7-11은 혈액 펌프, 7-2는 항응구 펌프, 7-3은 셀 펌프, 8번은 압력 트랜주서 어셈블리, 9번은 표시등, 10번은 거리대, 11번은 헤모글린 감지 어셈블, 12번 압력 커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아미쿠스로 수혈을 위해 인체로부터 체혈하는 기구로 이것도 원심 분리 방식 자동 혈액 성분 분리 장치입니다. 앞 기기에서 사용하는 혈장 교환법은 혈액 내의 혈장을 분리하여 환자에게 해로운 병적 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혈장을 다시 환자의 혈액으로 주입하는 치료 방법으로 이 치료법은 신체의 모든 혈액을 빼낸 뒤 혈액 안의 적혈구와 백혈구를 혈장으로부터 분리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제거하고 남은 혈구를 환자의 신체로 돌려보냅니다. 필터에 따라 불필요한 알부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해로운 혈장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증상이 아주 심한 호흡마비, 중증 근무력증 위기 상태에서 시행을 합니다. 혈관염, 혈소판 감속성 자변병 등 황체에 강히 생성되는 질병의 경우 치료를 시행합니다. 원심 분리를 할 때는 첫 번째 편차 원심 분리가 있는데 원심 분리를 할 때는 가장 큰 입자가 먼저 침전되고 질량과 밀도가 같을 때는 구형 입자가 비대칭형 입자보다 빨리 침전됩니다. 원심 분리 속도나 시간을 증대시키면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들도 침전됩니다. 같은 질량의 밀도가 큰 입자와 작은 입자를 분리할 수 있어 크기는 비슷하지만 밀도가 다른 입자를 분리할 때 유용합니다. 단점은 튜브의 위쪽에 있는 큰 입자가 침전되는 동안 아래쪽에 있는 작은 입자가 함께 침전된다는 점입니다. 장점은 분리되는 소요 시간이 몇 분 정도로 짧게 소요되어 분리 매질이 간단하고 가격이 경제적입니다. 실험실이나 산업 현장에서 세포 회수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밀도 기울기 원심 분리는 편자 원심 분리와 경우가 다르게 균질 용액의 대신 밀도 기울기를 이용합니다. 용액의 밀도는 튜브 아래로 내려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원심 분리 중인 대류에 의해 혼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밀도 기울기 원심 분리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속도 침강 원심 분리. 속도 침강 원심 분리는 밀도 기울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크기가 다른 입자가 동시에 침전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크기가 확실한 단백질, RNA 등 분리에 이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포막 단편, 세포내소기관 등은 분리하기 힘듭니다. 또한 연신 분리 시에는 저속으로 시간을 짧게 실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입자가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두 번째, 등밀도 원심 분리는 밀도에 기초하여 입자를 순수하게 분리하는 방법으로 입자를 크기는 입자의 등밀도 위치에 도달한 속도에만 영향을 줍니다. 등밀도 위치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오랫동안 원심 분리하여도 입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바닥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또한 시료를 주입할 때 매질과 섞이도록 분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병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혈관염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죠.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혹은 혈관벽이 약해지거나 그래서 출혈이 생기거나 아니면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조직에 빈혈 혹은 괴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혈관에 염증이 생겼느냐 혹은 어떤 크기의 혈관에 염증이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선 혈관염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이제 만약에 간혹 특정 환경이라 아니면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급성적으로 일시적으로 혈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특별한 치료 필요 없이도 이제 휴식과 안정으로도 충분히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피부에만 국한된 혈관에만 염증이 생겨서 이제 피부에만 증상이 잠깐 급성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피부의 붉은 반점, 자반이죠. 혹은 자색의 반응, 먹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인데 스트레스나 피로 혹은 감기를 오래 앓고 난 후 이런 후에 면역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피부 주변에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이런 붉은 반점이나 자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라면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특별한 치료 없이도 보통 1, 2주 이내에 호전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혈관염은요 시한폭탄과 같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 몸에 곳곳에 혈관이 존재를 하는데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혹은 장기 안쪽부터 피부 표면까지. 근데 만약에 피부 주변에 작은 모세혈관에만 염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큰 혈관들의 염증이 생긴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잘 감별하고 반드시 체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혈관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냐? 혹은 안 필요하냐?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그리고 만약 혈관염이 만성화된다면, 장기화된다면요. 혈관염은 자가면역 질환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만성적인 혈관염으로 통증이나 관절의 통증 혹은 장기 침범물이나 여러 가지 위급 증상들이 발생을 한다면 급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혹은 세포독성 항암제, MTX 같은 이런 약물들로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런 약물들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에는 증상이 점점 더 만성화되고요.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죠. 따라서 만성적인 혈관염이라면요. 급한 증상은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로 조절을 하긴 하되 기본적으로는 면역체계 자체가 조금 정상화돼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제품은 아질리어 SP-MC입니다. 전동식 의약품 주입 펌프로 실린지 펌프입니다. 약물에 담긴 주사기를 연결하여 약액을 환자에게 일정량 주입할 때 사용하는 전동식 기구로 입력된 전원을 이용하여 모터에 전달하는 일정한 압력으로 주사기의 밀대를 밀어줌으로써 설정한 유량 및 속도로 간헐적 혹은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합니다. 본 제품은 주입 정보 등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 설정 버튼을 통해 주입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을 주입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는 부속 장치를 활용하여 하나의 파워 코드를 이용해 두 개의 주입 펌프를 연동하고 동시에 약물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주입 양의 종류, 사용 환경, 환자의 상세 등을 따른 약물 주입 설정에 대해서는 독립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설정, 관리, 저장, 적용이 가능합니다. 독립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무선 와이파이 연결을 통하여 각 정동식 의약품 주입 펌프로 전달, 동식 의약품 주입 펌프의 약물 주입 설정 및 주입 상태 정보를 병원 정보 시스템에 전송이 가능합니다. 기기 사용 방법 동영상을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전원 버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 여기가 블루스 버튼, 그리고 주입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 스탑 버튼, 메뉴 버튼, 알람 버튼입니다. 전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클램프를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고 여기 반은 끝까지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실린지는 여기 사이에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선생님께서 이렇게 장착하시거나 이렇게 장착하실 때가 있는데 무조건 이 홈 사이에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장착하시면은 실린지 인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클램프를 닫아 주시고 그리고 여기 실린지 바를 끝까지 누른 상태에서 접촉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은 실린지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OK 버튼만 눌러 주시고 화면이 주입 속도 화면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입 속도는 최소가 2개를 같이 누르면 최소 단위가 갑니다. 최소 단위, 최대 단위로 갑니다. 최소는 0.1부터 최대는 1200까지 가능합니다. 주입 속도를 이게 정수 단위, 소점 단위시고 주입 속도를 세팅하셨으면은 여기서 스타트 버튼만 깜빡이는 버튼, 녹색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주입이 시작이 됩니다. 주입 도중에는 언제든지 주입 속도 조절은 가능하시고 주입 속도 변경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의 OK 버튼 밑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은 그 순간부터 다시 변경된 속도로 들어갑니다. 주입 도중에는 이렇게 LCD 창이 녹색으로 이동이 되고요. 정지를 하면은 이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입 도중에 강제 주입을 하실 경우에는 블루스 버튼이라고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은 최대 속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시면은 누른 동안 주입이 되고 1mm가 될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손을 떼시면은 예전 속도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IV라는 거는 인퓨전 볼륨이라고 해서 토탈 볼륨을 의미합니다. 환자한테 들어간 토탈 볼륨을 의미하고 주입 도중에는 꺼지지 않습니다. 정지하시고 1초 정도 누르셔야만이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메뉴 버튼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퓨전 볼륨에 토탈 볼륨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버튼이나 여기서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클리어 할 거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OK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클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을 보고 싶으실 때는 밑으로 커서를 내리시면은 현재 배터리 양으로 속도일 때 4시간 30분 쓸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레벨을 조절하실 때는 엔터 버튼 누르시고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갈 때는 메뉴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밖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은 주황색 알람하고 빨간색 알람이 있습니다. 주황색 알람은 예비 알람이니까 그 약제 용량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리고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울리는 거고요. 빨간색일 때는 엔드 알람이거나 배터리가 없을 때 울리는 거나 오클루전일 때 걸리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정지가 되는 거고요. 그때는 알람 버튼만 제거를 해주시고 주입을 다시 장착하신 다음에 다시 주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맥주사 약물입니다. 카비그라니세트론주로 무색 투명한 앰플에 든 무색 투명한 주사액으로 효능과 효과는 성인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으로 인한 구역 및 구토, 소아 화학요법으로 인한 구역 및 구토, 첨가제로는 염화나트륨, 시트른산 수화물, 수산화 나트륨, 연사 주사 용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은 카비레미 펜타닐주입니다. 흰색, 회색, 호는 미왕색의 동결 건조 분말이 무색 투명한 바위 아래 들은 주사제이고 효능과 효과는 마취 유도 및 마취 유지 진통, 두 번째는 기계적 환기를 실시한 중환자의 진통과 진정입니다. 첨가제는 글리신과 염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맥주사 약물로는 카비로크로니움주입니다. 무색 내지는 투명한 액이 무색 투명한 바위 아래 든 주사제로 효능과 효과는 연속 마취 유도 또는 빠른 연속 마취 유도를 하는 동안 기관 삭관을 돕고 수술 중 골격근 이완을 유도하기 위한 전시 마취 보조제입니다. 두 번째는 중환자실에서 기관 삭관과 기계적 환기를 돕기 위한 보조제로 첨가제는 염화나트륨, 아세트산 나트륨 수화물, 아세트산 무수물, 주사 용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카비로피카 카인 주사입니다. 무색 투명한 액이 충진된 무색 투명한 플라스틱 앰플제로 효능과 효과는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 시 경우에 마취, 전달 마취, 침윤 마취, 두 번째 수술 후 통증 또는 출산 통증 시 연속적인 경막외 점자 주사 또는 간헐적인 단발 투어, 전달 마취, 침윤 마취, 마취신경계 마취를 위한 연속적인 점적 주사 또는 간헐적 정맥 주사를 사용하고 첨가제는 염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주사용수, 염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경구적 영양수액으로 카피투인 페리주 1호로 2개의 챔버백으로 되어 있으며 효능과 효과는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 공급이 불가능한 불충분한 제한되어 있어 경정맥 영양 공급을 실행하는 환자들에게 칼로리, 아미노산, 수분 전해질을 보급하고 A앱 첨가제는 아황산, 수소, 나트륨, 아세트, 무산물, 주사 용수가 들어가 있으며 B액 첨가제에는 주사 용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모프 카비벤주로 3개의 챔버백으로 되어 있어 효능과 효과는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 공급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 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소아 성인에게 칼로리,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을 보급하고 A액은 아미노벤 전해질이 들어가 있고 B액은 포도당, C액은 스모프리피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경구적 영양수액이고 3개의 챔버백인 스모프, 카비벤, 페리페라주는 소아와 성인에게 열량,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을 보급하고 A에는 아미노벤 전해질이 들어가 있으며 B액은 포도당 13%가 들어가 있고 C액은 스모프리피드 20%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챔버백의 구조는 첫 번째는 겉포장 절취부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손잡이, 세 번째는 제품 거리용 구멍, 네 번째는 개봉 가능한 접합부로 되어 있으며 다섯 번째는 블라인드 포어트로 되어 있으며 여섯 번째는 첨가제 주입 포트, 일곱 번째는 수액 세트 주입 포트, 여덟 번째는 산소 흡수 제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캄포 레비TM 제품으로 자동 헤모글로빈 측정기입니다. 혈액 중 헤모글로빈의 양을 분간 강도법으로 측정하는 장치로 모세혈관 정맥 또는 정맥혈에 일회용 큐벳에 가득 채운 후 제품 큐벳 홀더에 삽입하여 피시험자의 혈액 중 헤모글로빈 양을 측정하고 즉시 수치로 나타냅니다. 이 제품의 구조는 측정값, 큐벳에 대한 지시사항, 배터리, 플래시, 큐벳 홀더, 단위, 신호상태 USB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인간을 포함한 척추동물 혈액 중 적혈구 안에 있는 단백질로 적혈구에 함유된 혈색소 모음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헤모글로빈은 햄이라는 철분과 글로빈이라는 단백이 결합이 되어 있어 이 햄 철분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소를 전신의 조직 세포로 운반하고 그 대신 이산화탄소를 운반합니다. 그 다음은 분광강도법으로 앞서 기기에서 사용한다는 것인데 단색광에 시료 물질을 투사하여 그 시료가 흡수한 빛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각 파장에 대한 빛 에너지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분광기를 이용하여 단색광을 나누고 그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채용 정보입니다. 2022년 평균 연봉은 7,341만원으로 사원 대졸 4년은 5,333만원이고 최저 4,849만원이고 최고는 5,817만원입니다. 옆 사진은 연령별 연봉입니다. 채용 정보입니다. 과거 채용을 갖고 왔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고 전형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 실무진 인사팀입니다. 제출 서류는 신입은 국 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이고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입니다. 과거 채용입니다. 똑같이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 접수하고 이력서는 지원자 자유 이력서, 정형 절차는 1차 서류 전형, 2차는 면접 전형으로 보고 제출 서류는 영문 이력서 및 경력 기술서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프레지우스 카비코리아는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 및 채용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후기입니다. 제약사 면접 같은 느낌? 보통이었던 것 같음. 면접 본인이 잘 준비하면 보면 될 것 같다고 하였고 면접 질문은 자기소개, 장단점, 인성 파악을 위해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 면접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부서 매니저와 관련 부서 임원, HR 임원 3대1로 면접을 진행했다고 하였습니다. 면접 질문으로는 이전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1차, 2차를 통과하면 면접으로 몸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면접 질문은 특별히 어려운 질문은 없었고 학교생활, 인성 관련 질문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실무 담당자 인사과 면접 후에 최종적으로 대표님 면접을 거치며 완료되는 과정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면접 질문은 회사 내 조직들과 팀워크에서 중요한 점, 전 회사에서 일한 것들,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질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후기입니다. 외국계 회사로 일하기 좋은 회사이며 야근 강요, 회식 강요는 없었다고 합니다. 장점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어 야근이 없다고 하였고 노조가 있어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였습니다. 단점은 오리지널 제품이나 외국계 회사이다 보니 공격적인 영업은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였으며 팀마다 분위기가 매우 다름, 그래도 외사자라 웬만한 국내 제약회사보단 훌륭하다고 하였고 장점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단점은 외사자지만 국내 기업보다 못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직원이 다니기 좋은 회사이고 워라밸 퇴사율이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점은 워라밸 괜찮은 복지였고 단점은 워라밸 개인주의적 협업 느낌이 적다고 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크게 애쓰지 않고 오래 다니고 싶다면 추천한다고 합니다. 장점은 매출이 잘 나는 편이고 복지가 좋다고 하였고 단점은 합리적이 못한 의사결정, 신제품 고갈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회사 후기입니다. 프레지뉴스 카비코리아의 업무 환경 중 특별히 좋은 점이 있나요? 직원의 업무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점이 좋다고 하였고 직원의 역량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는 어떤가요? 부서 간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고 회사라는 조직이 다양한 경력과 성격이 가진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곳인데 경력이 낮거나 어리다고 해서 하대하는 사람이 없고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 중 만족하는 제조가 있나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제조가 운영 중인데 직원들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회사 직원들이 여가생활, 육체, 정신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근무 형태가 변화하였는데 기존 형태를 고수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이 회사는 재택근무를 도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분들께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하니 우리 회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 좋다고 하였고 전반적으로 온화한 분위기이면서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장기 근속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복지로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직무 관련 외부 교육 기획 제공, 사내 도서관 운영, 외부 강사 초청 특강 실시, 선택적 복리후생, 매년 대학병원 건강검진 제공, 단체 상해보험 가입, 자녀 학자금 지원, 명절 선물 지급, 경조사 지원, 여직원 휴게실이 있고 휴무 기념일은 주 5일 근무 연차 경조 휴가가 있고 교육 여가 지원은 자기계발 지원, 사내 동호회 휴양시설이 있고 근무 환경 편의는 10대 중동학자금 지원, 고등학자금 지원, 대학학자금 지원이 있고 4대 보험 보장 보상은 인센티브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